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정윤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시대,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는 대기업 외에도 중소,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있죠. 오늘은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이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셔서. 네. 네. 중기부 장관으로 부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가시는데요. 네, 네. 잠깐 소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기부는 중소기업, 또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한국 경제의 99%를 이루고 있는 정책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1년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보낸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환경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정책 대상자들이 아직까지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취임 시 일성으로 이제 뭐 거의 현장에 답이 있다. 네. 1년 동안 뭐 현장에만 많이 가셨죠? 네, 한 160회 간 것 같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네. 사무실에는 그럼 잘 안 계신 건가요? 이제 사무실에 있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03만 개 정책 대상자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물론 제가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가능한 뭐 현장을 좀 찾고 현장 속에서 정책을 발굴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조용하게 또 짧은 시간 동안 정책을 또 구상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1년간 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임 전부터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네. 뭐 그와 관련 대책들도 많이 좀 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글로벌화를 강조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장에 가면 사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는 글로벌로 가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수 시장, 또 저희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이제는 내수에만 천착해서는 이제 성장이 어렵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가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또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우리 중기부에서 관할하는 전체 대상자들 중소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수출의 액도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요. 수출하는 기업도 한정이 되어 있고 수출하는 국가, 품목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8%, 전체 수출액의 18%, 그러니까 1,100만 불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등락이 없이 정체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정체를 깨고 수출의 지역도 늘리고 수출하는 품목도 늘리고 수출하는 기업도 늘리자. 이게 우리 글로벌화 대책입니다.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예전엔 제품 수출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기술 수출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중소기업도 현재 진출하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중기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외교부나 여러 부처와 함께 이제 글로벌 원팀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맞춤형으로 필요하신 부분을 지역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뷰티 전략이라고 이제 중소기업 수출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중소기업 수출 뭐냐 하면요. 화장품입니다. 네, 뷰티 쪽. 네. 그래서 K-뷰티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문화의 힘을 가지고 하지만 이 부분도 정부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했을 때 더 많은 글로벌로 갈 수 있어서 요즘은 또 그 부분에도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수출액이 거의 한 이제 1,000만 불, 1,100만 불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한 14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정체성이 있는 거죠. 네, 정체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제품만 수출했다 그러면 지금은 좀 현지에 가서 그렇습니다. 직접 생산하고 현지에서 또 판매하고 이런 전략을 좀 그렇죠. 하는 게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IT 종류의
기술 수출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이제 수출을 많이 안 잡혔던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뷰티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따로 뭐 펀드 조성 같은 걸 해서 좀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K뷰티 전략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올리브영이나 아마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콜마, 콜마, 예, 네. 코스메스, 그러니까 뭐 TSM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예.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협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펀드 조성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현장을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네. 현장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제 지난달 초에 사우디도 다녀오셨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베트남, 싱가포르, 네, 네. 일본까지 네, 네. 해외까지 뭐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네, 네. 특별히 뭐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나라에 좀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나라와의 관계 차원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 먼저 협력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제가 다녀온 나라들이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또 우리 특별히 스타트업들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가 좀 꽂아서 갔었고요. 예. 가서 일단 뭐 장관급 협의체, 음. 전기 협의체를 베트남하고 사우디 만들었습니다. 예. UAE하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도 국장급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종으로 그런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예.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 새롭게 전략 품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제조 공장이 굉장히 강한데요. 예. 그것도 그 공급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베트남 같은 곳을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드린다든지 K뷰티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우디에도 K뷰티 사절단을 같이 갔는데 직접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상무부에서.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아무래도 이제 장관이 함께 가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모션 했을 때는 더 반응도 좋고 앞으로 길도 더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꼭 가야 되고 품목을 늘려야 되고 국가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정부가 먼저 교두보를 세운다. 이런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장관급 교류위원회를 만든 거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제 최초입니다.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베트남, 네, 베트남 또? 그리고 UAE 예, 그리고 사우디 예, 그렇게 이 세 곳을 하고는 네, 장관급 협의체와 차관급 협의체는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도 만들었습니다. 네. 아, 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만들어지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네. 뭐 그쪽 나라하고 뭐 그 수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간 국가들이 되게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결정 역할이든지 이제 이런 권한이 좀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 수출을 할 때 우리 기업들이 생긴 애로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랑 협의하기 위해 양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아서 예. 지금 양자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 내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예. 뭔가 뭐 여러 수출한 기업수라든지 진출한 기업수, 수출액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전략을 더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 외에 또 다른 뭐 국가들하고도 어떤 장관급 교류위원회나 이런 네. 것들이 형성되거나 또는 추진되는 곳이 있나요? 네, 지금은 이제 올해는 제가 딱 그 나라들 중심으로 했었고요. 예. 지금 봤을 때 이제 중남미도 굉장히 한국 제품의 시장으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예. 이제 현장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양자 관계에 있어서 이미 한국과 좋은 관계이면서 네.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그 관계가 없었던 국가.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에이펙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도 굉장히 제가 좀 많이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정부 간 관계가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조금 더 단단하게 예. 그것도 좀 더 깊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 장관급 교류는 어쨌든 간에 위원회 차원에서는 거의 최초로 지금 시도되는 거니까요. 저희 이제 중기부에서는 처음입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여타 부처 네. 에서는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중기부 차원에서는 이제 글로벌하라고 하는 것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우리 중기부 자체의 글로벌화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잘 되길 저희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표님께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을 때 이런 좋은 정책 사업이 있구나. 이걸로 목돈을 좀 만들 수 있겠다. 근로자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네, 들으셔야 네, 되고 또 이제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이제 10월 22일 날 이제 출시가 됐는데 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네. 이게 이제 출시 23일 만에 네. 가입자 10,000명을 그렇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네, 네, 네. 이걸 하는 좀 취지랄까? 네.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지금 좀 있는 이유는 임금 임금의 격차 격차 네.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임금을 중소기업 대표들이 바로 또 높여드릴 수는 음. 없으니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공제 사업들이 이전에 정부에서도 하고 중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그런 공제 사업은 기업 부담이 좀 많은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예. 하시고 싶으셔도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만 해오셨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기업도 원하고 또 우리 근로자들도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디자인을 하면서 예. 기업의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낮춘 부담은 우리 민간의 은행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금리 우대를 해주시는 방법에서 채우도록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민간이 끌고 가는 어떤 공제 형식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동안 50만 원씩을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면은 예. 근로자가 그럼 3천만 원을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찾으실 때 4,027만 원을 찾으시거든요. 오. 예율을 보면 13.5%의 이자율을 받으시게 굉장히 됩니다. 이율이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금리 우대가 있고 또 공제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예.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교육 바우처도 드리고 여행비에도 좀 지원해 드리는 이런 또 복지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어서 정부, 민간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 근로자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매주 지금 2,500명씩 지금 가입하시고 네. 계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25,000명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제가 보면서 또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또 보완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금융기관들과 함께 또 정부 할 역할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공제라는 이런 네. 상품이 있었는데 네, 네. 이거는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부담이 너무 이거 크니까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기업이 갖는 부담을 20%로 줄이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이율을 은행 보통 이 적금 이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우대 금리를 예, 우대 굉장히 금리를 높게. 적용해서 네. 그게 이제 네. 여기가 하는 게 이제 기업은행하고 네. 하나은행 하나은행, 네. 하나은행입니다. 중기 재직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할 수 있고 네. 기업 규모나 연수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예. 네. 그 그리고 연말까지는 굉장히- 네. 얼마까지 예상하십니까? 저 연말까지 25,000명. 아, 아까 25,000. 말씀드린 네. 대로. 근데 이제 이게 청년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 네. 그렇죠. 또 경력 여성들도 예.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털어서 한다는 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더 많이 가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괜찮은 그 네. 저축공제라고 네, 생각됩니다.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뭐 장관님 오시고 나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를 네. 도입하겠다. 즉 이 얘기는 외국에 있는 그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네. 스타트업을 만들겠다. 만들겠다. 창업하라. 예. 대신에 이제 우리가 비자를 내줘야 되는데 네, 네. 그 창업 비자가 사실 그 까다롭습니다. 네, 보통 이제 너무 까다롭죠. 신청하고 발급받는 데가 네. 한 뭐 적게는 8개월, 많게는 1년 넘게 1년 걸리는데 걸리죠. 네.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창업 비자가 저 길게 걸리고요, 일단은.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서류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던 창업 비자가 100개가 안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만들려면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는 우리나라도 많이 나가야 되지만 예. 안에서 많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안에서 이제 창업 대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무부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예. 먼저 1개월 내에 발급. 그리고 정량적인 부분은 많이 줄였고요. 예. 그리고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모델, 사업 모델의 아이템을 먼저 보는 걸로 하고 예. 그걸 중기부에다가 요청해 주시면 중급에서 2차 심사를 한 다음에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호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예. 저도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창업하셔서 한국에 거주하시고 상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게 신청을 하려면 GSC라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네, 들어가서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 하면 들어가서 되고 하고, 맞습니다. 나는 외국인이지만 한국말 잘해. 네. 그러면 K 스타트업 포털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창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신청한 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온 제가 파악하니까 한 60명 정도가 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예. 거기 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스타트업 코리아 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이제 상시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상시 접수를 받게 되면 네, 이제 이 네.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그 평가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네. 하는 건지. 이거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거고 아,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이제 중기부 소관이고 네. 누가 평가하는지 사실 알려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이제- 거니까. 그럼요. 네. 네. 뭐 아주 획기적인 이 아주 또 획기적입니다. 상품. 네, 네네. 법무부에서 굉장히 많이 네. 도와주셨고 네. 또 새롭게 창업대국으로 만들어가는 거 우수한 인재들을 한국에 오게 하자 하는 그렇죠.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들 중에 또 빌 게이츠가 뭐 안 나오는 법은 그럼요. 없잖아요. 그럼 그래도 그들 중에 또 한국으로 기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이 또 해외에 나가서 맞습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3대 수입국을 상대로 선전포고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뭐 그 내수 보호무역으로 좀 가기를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나 주식 시장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물론 이제 중개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기부 차원에서 좀 TF를 만들었습니다. 음. 산하기관, 관련된 산하기관. 저희가 13개의 지방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방에 접점이 있는 유일한 경제부처 중에서 실무부처에서 그런데요. 이제 지방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수출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 애로 이런 것들을 현장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 수출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될 것이니까 수출하는 품목별로 저희가 어떤 규제가 될지 하는 부분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만일 조금 막힌다면 음. 다변화해야 되는 건데 이미 글로벌 대책에서도 그게 있었습니다만은 수출 다변화 쪽 그 부분도 저희가 힘써 가려고 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내년 초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정보를 모으면서 해야 예. 될 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아니 그 재외공간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를 네. 좀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거는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재외공간 원팀 협의체는 사실 이제 글로벌 대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이제 재외공간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의 수출이나 진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해외에 많이 나와 보셨던 분들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체계가 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까지 나가실 때 우리 쪽에서 이분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 대사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관 그리고 민간 단체까지 지금 뭐 은행도 많이 나가 있고 그렇죠. 로펌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다 자산들이거든요. 그렇게 모아서 우리 중소기업들 그 나라에 가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대책점에 국내의 글로벌 원팀 협의체를 중기부와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도 민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글로벌 원팀 협의체에다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어가지고 많은 애로들이 이제 해결되도록 하고요. 예. 여기에 나온 정보들은 공통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FAQ를 지금 만들고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따로 만들고 있고요. 네, 이제 질문 답변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이걸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네. 좀 정책이 있으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소상공인분들 아직도 어려우셔서 그렇죠. 소상공인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들 우리도 해왔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계기 지원 프로젝트, 새 출발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중기부뿐만 아니라 금융위, 또 우리 국토고용부라든지 여러 군데 그리고 복지부 같이 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재기를 또 확실하게 하시고 아니면 재창업도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면 재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젝트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어려운 과정에서도 성장의 동력을 가져가고 그 성장 사다리를 지켜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혁신 성장이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예. 글로벌에서 더 성과 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뭐 영어로 좀 이야기하면 스케일업이긴 하지만 도약을 위한 그런 부분들 올해 좀 저희가 많이 도를 좀 넣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급의 많은 정책들이 저는 조금 더 똑똑하게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는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정부 돈은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네, 그게 좀- 눈먼 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항상 저희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적재적소에 꼭 그렇습니다. 필요한 곳에 좀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려면 행정 영역이 네. 더 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과 관련해 좀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네. 이제 대책도 마련하시고 네, 뭐 네, 하실 네. 텐데 네. 지금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지류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부정 유통은 이슈는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좀 크게 나타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기존에 문제 있었던 부분 저희가 이미 이제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좀 고소 고발한 상태이고요. 예. 아무튼 지류 비중은 좀 낮춰가고 조금 더 시장에서의 부정 유통을 즉시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해 갑니다. 예. 가맹점도 저희가 조금 더 다 관리를 강화하고요. 12월 말에 종합 대책, 1차 대책가 나왔는데 예. 10월 말에 종합 대책을 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팁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팁스라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데 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민간 투자 지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벤치마킹 했습니다. 예, 벤치마킹한 건데 벌써 이제 출범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11월 27일 날 팁스 넥스트 전략 네.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 팁스가 정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네. 근데 이 스타트업들 이거는 이제 투자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R&D를 예.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운영기관들을 이제 하나의 운영기관들이 지금 좀 준비를 하던 게 있어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가버넌스 자체도 조금 더 바꾸는 게 되겠고요. 팁스가 막 진화를 하면서 프리 팁스도 생기고 포스트 팁스도 생기고 굉장히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 좀 연계점을 그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 팁스를 받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성장을 해서 스케일업을 해서 바로 유니콘까지 갈 수 있는 그 체계를 좀 더 강화하시는 것이 넥스트 팁스의 굉장히 큰 요점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부분도 조금 더 잘 돼서 네. 아주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원책들이 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마지막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많은 이제 중소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들이 참 많을 텐데요. 네. 이제 이들에게 내가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으시면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뛰어왔었지만 대내외 환경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열심히 뛰는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 경쟁력 향상시키고 또 여러 가지 체질 개선하시고 또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 진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들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소벤처 기업부 파이팅!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